자, 오늘 기체 마무리해 봅시다. 챕터 2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기체입니다. 챕터 2 한번 다시 볼까요? 페이지 36쪽 되고 있네요. 페이지 36쪽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기체 법칙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다?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었겠고, 그래서 압력 부피일법이 일정해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일정해야 하면 다음 챕터에서 나온 게 뭡니까? 기체 분자 운동론 되고 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분의 3 KT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운동의 값이 뭐하다? 일정하거든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물에서 얘기하는 내부 에너지가 바뀌지 않았거든하겠다는 거죠. 온도가 일정하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뭐하다? 일정한데요라는 게 항상 껴들어야 됩니다. 온도가 일정합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매번 이것 때문에 낚이는 거예요. 한 번 낚이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두 번, 세 번 낚이면 확인하기 싫어져요. 다 알잖아요. 두 번째, 샤를 법칙이 있었습니다. 샤를 법칙은 이제 압력이 일정한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죠. 섭취 온도 아니에요. 꼭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200켈빈, 300켈빈 이쁘게 켈빈 단위 줄 수 있지만 20도씩, 40도씩 이렇게 섭취 온도 단위 줄 수 있어요. 절대 온도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절대 온도로 반드시 바꿔야 하겠습니다. 이때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가 비례하잖아라는 게 샤를 법칙이고 있습니다. 물론 볼샤르 법칙이 있었겠고 아보가드 법칙이 있었겠죠. 세 번째, 이 볼 법칙과 샤르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기체를 있는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 이꼴 MRT. 실상 볼 법칙과 샤르 법칙 모두 다 만족되는, 그리고 아보가드 법칙까지 전부 다 만족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이꼴 MRT 되고 있습니다. PV 이꼴 MRT에서 파생대에 나온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체 미터 덴시티 D는 하겠다고요. RT분의 PM.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이 페이지 36쪽부터 이상기체 상태 방식 페이지 40페이지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런 아이디얼 가스하고 리얼 가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역시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 반발력과 같은 그런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다고요. 또한 실제 기체는 분자의 크기 자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좀 더 가깝게 행동하려면 얘는 압력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압력이 낮아야 분자 사이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온도가 올라오면 분자 사이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기왕이면 분자량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이 분자는 무극성 분자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게 하려면 압력 낮추고 온도 올리고 분자는 기왕이면 작은 거, 기왕이면 무극성 분자. 그래서 가장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헬륨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페이지 41쪽까지 기체 챕터 2에서 소개되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넘겨볼까요? 페이지 59쪽 되고 있습니다. 챕터 3에서 소개되는 논문,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한 분자 운동에서는 2분의 3 KT 절대 온도에만 관심이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놈입니다. 어차피 운동 에너지가 전통적으로 2분의 1 mv 제곱 쓰고 있잖아요. 역시 V 평균 속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몫이 평균 속력 또는 분출 속도, 확산 속도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얘는 절대 온도 이룰 때는 비례하고 그 분자량을 이룰 때는 반비례 되겠습니다. 온도 합이 같다면 분자량과 기체 밀도는 서로 비례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density 기체 밀도 D와 그리고 온도 T에는 이런 관계 보입니다. 그램의 확산 법칙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게 페이지 59쪽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페이지 59쪽, 그래서 60쪽, 61쪽까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에 우리는 하나의 기체를 갖고 다루거든요. 그렇다면 챕터 3 혼합 기체는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기체 또는 그 이상의 기체를 혼합하겠다는 거죠. 지난 수업 때도 한번 소개했던 건데요. 여기에 P1, V1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P2, V2가 있었다고 하죠.
기체 A 기체에 있었고요. B 기체에 있었대요. A하고 B는 반응하지 않는 걸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콩을 열었다요 하겠습니다. A 기체의 개수는 하겠습니다. PV 꼴 nRT에서 나와서 경우에 R분의 P1, V1 될 것이고요. B 기체의 개수는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죠? R분의 P2, V2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PV 이꼴 nRT라고 했을 때 물리 쪽에서는 압력 부피곱이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온도에 관심 가지는 게 이게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반면 화학적 얘기는 온도가 일정하면서 압력 부피곱이 분자의 개수, 즉 누가 더 많아 라고 따지는 게 화학적인 관심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혼합기체, 이 기체는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혼합을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분자 자체의 운동의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P 토탈, V 토탈은 N 토탈 대비 RT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N 토탈이야 NA와 NB를 합하면 되는 거죠. V 토탈이 해봐야 V1과 V2를 합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혼합기체 P 토탈은 하겠습니다. V1 플러스 V2분의 P1 V1 플러스 P2 V2 요 공식을 소개받을 수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몰 분율이라는 개념이 있네요. A 기체의 몰 분율. 우리 교재에서는 요즘에는 프랙션보다는 XA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게 그거죠. 몰 분율이라고 해서 프랙션, 조각. 나는 이걸 좀 더 선호하는 기호이 돼요. 뭐 교재마다 어쨌든 요 XA를 쓰는 경우도 좀 더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N 토탈 대비 전체 분자 개수에 대비 A 개수의 비율, 이게 몰 분율 A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압력 법칙이라서 A 기체의 부분압은 P 토탈 전체 부분압에 전체 압력에 대해서 A 기체의 몰 분율 곱하면 A 기체의 부분압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 A 기체의 부분압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V1 플러스 V2분의 P1 V1. 물론 B 기체의 부분압은 이렇게 쓰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건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했다면 그럼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면 반응 후에 분자의 개수가 바뀌겠죠. 물론 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뀐 경우들이 좀 있겠네요. 만약 바뀐다면은 P 토탈 반응 후라고 한다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분자 전체가 처음에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몇 개로 변했잖아 하는 P 토탈 반응 전, 이게 반응 전의 상황입니다. 에 대해서 분자 개수의 변화율을 곱해주면 얘기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번 수업 때도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C3H8 프로페인과 산소가 양쪽에 놔둬봤습니다. 얘가 P1의 압력인데요. 1기압이라고 해볼게요. V와 부피는 2리터라고 했습니다. P2가 3기압과 V2는 4리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P 토탈 연소 전의 상황을 생각해보자고요. 연소 전에 P 토탈을 합니다. V1 플러스 V2에 대해 P1 V1, P2 V2. 그래서 V1이 2리터였고 V2가 4리터였네요. 2리터 플러스 4리터. 그리고 2기압 곱하기 2리터, 3기압 곱하기 4리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6분의 얼마요? 14기압 쓰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하다 보면 위아래 약분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하기 전까지 굳이 약분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P, C3H8 프로페인만의 부분합은 얼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프로페인 부분합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기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소의 부분합은 6분의 12기압이라고 쓰면 되겠다고요. 얘가 연소해요. 반응 연소해요. 프로페인의 연소 과정은 이렇게 화학 방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응 전에 얼마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압력 부피곱이 어디에 관심 있다고? 분자의 개수에 관심 있다고요. 그래서 2기압 곱하기 2리터 얘가 2N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기압 곱하기 4리터 얘는 12N개 있다고요. 그럼 얼마 정도 반응하겠습니까? 2N개가 전부 소모될 때 얘는 10N개가 소모될 것이 되고 6N개와 생성 8N개가 생성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아마 이걸 가스로 시켰는데 이거는 리퀴드로 써볼게요. 리퀴드로 하겠다는 것은 얘는 부피는 무시할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솔리드, 고체나 리퀴드, 액체는 기체의 부피에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응 U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펜 더 이상 없고 산소는 했습니다. 산소를 보니까 2N개 남았네요. 이산탄소와 수증기. 이때 액체 물이다 보니까 얘는 부피를 신경 쓰지 마소로 가겠습니다. 6N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 토탈 연소 후는이라고 해보자고요. 얘는 P 토탈 연소 전의 상황에서 분자의 개수의 변화를 보는데요. 처음에 몇 개 있었습니까 하면 12N개 있다가 8N개 바뀌었습니다. 이거 리퀴드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체로 되어 있다면 얘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액체가 됐다면 무시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자의 개수는 14였다가 몇 개로 바뀌었다? 8개로 바뀌었잖아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P 토탈 전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6분의 14기압이었습니다. 14, 14가 쉽게 약분되네요. 6분의 8기압이 연소 후의 전체 압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P 토탈 전체에 대해서 CO2 이산탄소만의 구분합은 얼마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P 토탈 곱하기 프랙션 이산탄소 몰 분율이 곱해주면 되죠. 전체 압력은 6분의 8기압이었고요. 이산탄소 몰 분율은 전체 8개 중에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탄소 몰 분율은 8분의 6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소 계산 1기압이 이산탄소만의 구분합.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기체, 분합기체의 구분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기체 법칙을 전부 다 오늘 챕터 2, 3를 완성 좀 해달라고 얘기할 건데요. 항상 써달라는 거 뭡니까? PV 이꼴 nRT 일단 먼저 쓰고 시작합시오. 이거는 물리의 연력학 할 때도 같이 연결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 기체의 밀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밀도 D는 RT분의 PM 같이 들고 다니는 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두 번째 공식 챕터 3에서 얘기 나왔던 기체 분자 운동론이었습니다. 기체 분자 한 분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 T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단원자 분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전통적으로 2분의 1 mv 제곱을 계산돼서 확산 속도, 평균 확산 속도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절대 온도 이룰 때는 비례하고 그리고 급분자 이룰 때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분자량 할 때 분자량이 4, 분자량이 4면은 헬륨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4보다 4배 더 많아요. 16, CH4, 메테인이 있겠네요. 그죠? 헬륨, 메테인 분자량이 4배 차이 납니다. 메테인보다 또 4배 더 무거워요. 분자량이 64 되는 건 SO2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헬륨이 V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메테인은 분자량이 4배 무겁다 보니까 2분의 1 V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SO2요? 분자량이 또 4배 무거워서 얘는 4분의 1 V 속력이 된다고요. 물론 온도가 동일하다는 점이죠. 이해됐습니까? 항상 그런 거 신경 쓰셔갖고 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혼합기체는 매번 하는 거 P1V, V1V2분의 V1 플러스 V2분의 P1V1 플러스 P2V2 만약 반응하는 기체라면 반응 전에 몇 개 있었고 물론 그 몇 개라는 것은 압력 부피의 곱이 몇 개 되겠죠? 온도를 일정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반응하여서 나중에 남은 거 얼마 이때 액체인지 특히 물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항상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액체 기체 표시가 없는데요. 질문 자체가 뭐 27도씨 1기압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27도 1기압이면 27도씨 1기압이면 H2는 액체 상태로 있는 게 좀 더 쉬울까요? 기체 상태로 있는 게 쉬울까요? 27도씨 1기압이면 액체겠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400켈빈에 1기압이래. 그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400켈빈이면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런 몇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액체인지 기체인지 액체 기체 표시가 없다면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해 주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혹시 나는 77쪽까지 다 풀었다 손. 77쪽까지 다 풀었다. 없습니까? 그런 리는 없습니까? 자, 일단 먼저 시키겠습니다. 실력 파트 볼게요. 페이지 52쪽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52쪽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52쪽 되겠습니까? 예, 52쪽부터 실력 파트 57쪽까지 32문제 있네요. 시작하시죠. 여기 지난번 숙제라고 다 했습니까? 52쪽까지 다 57쪽까지 다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7쪽까지의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야, 숙제인데 57쪽까지 아는 사람 뭐야? 지난번 57쪽까지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자, 빨리 체크해봐. 57쪽까지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나와볼까요? 성희씨, 네? 57쪽 한번 쳐보라니까? 하하 넘겨봐. 깨끗해요. 아, 도대체들, 화학 2 하자고 당신들 요구했잖아. 근데 왜 안 풀어요? 난 이런 기체보다는 나중에 고체 또는 용액 이런 거에 관심 가져요. 이런 거야? 아, 진짜지? 질문상 26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 56쪽입니다. 26번 문제 맞습니까? 미지 시료 기체의 몰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31도씨고요. 134g의 진공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무게를 측정했더니 1134g이었고 물을 모두 빼고 미지의 기체를 채운 후 무게를 측정했더니 137g이에요. 이때 플라스크 안 기체 압력은 0.9기압이거든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 따른다고 가정하면 기체 몰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일단 물의 부피나 기체의 부피는 서로 같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물의 부피가 주어져 있습니까? 하면은 물의 질량만 주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크의 질량이 얼마? 플라스크의 질량이 134g입니다. 물 플러스 플라스크의 질량은 얼마다? 1134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겠나요? 아, 그렇다면 물의 질량이 나오겠죠. 물의 질량은 1000g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렇다면 물의 질량이 1000g인데 물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물의 밀도가 나와 있어요. 물의 밀도가 얼마래요? 0.997g/ml입니다. 0.997g이면 1ml에 해당하는 부피입니다. 이게 물의 질량을 통해서 물의 부피를 얻고 물의 부피는 곧 기체 부피네요. 기체 부피는 얼마 쓰면 된다고요? 0.997분의 1000ml라고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기체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역시 기체 담아놓은 137이었고 플라스크만의 질량은 134라 했습니다. 기체만의 질량 얼마? 3g이죠. 여기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기체 안의 압력은 0.9기압입니다. PV equal nRT 하면서 보겠습니다. 압력은 0.9기압이었습니다. 기체 부피는 요만큼인데요.
이걸 밀리터를 리터로 다 바꾸면 어차피 밀리터, 1000밀리터 1리터니까 0.997분의 1리터가 되겠죠? 됐습니까? 0.997분의 1000밀리터니까 0.997분의 1리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체의 몰수 N. 저 뭐 구하랬나? 몰수 구하랬습니다. 그죠? N을 구하랬습니다. 기체 상수 R이 주어져 있습니다. R은 0.08 기압 리터 포 몰 켈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온도 T는 얼마입니까 하면 31도씨라고 해놨잖아요. 31도씨면 273 더하면 얼마예요? 산소계산이? 304 켈빈 되겠죠? 예. 그리고 온도 T 304 켈빈 쓰겠습니다. 보다시피 단위가 기압 미터 하면서 기압 미터 없어지고 켈빈 없어지고 M 단위는 몰기가 되겠죠. 몰 지워지면 M 몰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종적인 산수 계산입니다. M만 내고 나머지만 옮기면 되는 거잖아. 그지? M 빼고 나머지 옮기면 됩니다. 0.08 304가 분모로 내려오고 0.08 304가 분모로 내려오고 압력은 위에가 0.9기압이고 그리고 부피는 0.997분의 1리터 이러시면 되는 거죠. 산수 계산만 해주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쭉 산수 계산 단위는 몰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0.03711 예, 뭐 그렇게 산수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면 이 기체만의 질량이 3g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왜 기체 몰수를 구하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기체 분자량은 하겠습니다. 분자량은 질량을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질량 얼마 줬습니까 하면 3g 줬죠. 분자 개수 n은 요거 딱 넣으면 분자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체 분자량을 구하라라는 원래의 질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기체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질량 3g이 필요하겠고 몰수 구하기 위해서는 이 3g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몰수 구하는 데 있어서 기체의 질량 3g은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 분자를 구하기 위해서. 확인됐습니까? 되셨나요? 예. 산수 계산 잘 닦아놓으면 됩니다. 이거 수기 계산하는 거 어렵잖아요. 계산 부르세요. 계산 가지고 있잖아. 이제 됐어? 다음 질문 뭐 해볼까요?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챕터 3로 들어가서 페이지 62쪽 겐다지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62쪽 겐다지기부터 스타트 해보십시오. 책이 아직도 나는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사피책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페이지 62쪽 겐다지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